그러니까 연봉이 3천만 원짜리인 사람은 네. 3천만 원짜리 세상밖에 못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됐다라고 외치면 걔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 뇌가. 그러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계속 외치다 보면 돌아봤더니 연봉 1억의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 단계를 일단 요거 설명해야 왜 책을 네네. 읽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는 안 되는가를.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거기서 뭐 인사이트를 받고 생각을 한다 해도 저도 해봤죠. 네. 생각의 깊이가 딱 사자 2단계까지밖에 안 가요. 어. 어린아이 1단계가 되면 네. 아까 말한 행간에 책에 안 쓰여 있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행간에 숨겨진 철학 깨달음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해주는 얘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내 삶에 그냥 약간의 적용. 근데 우리가 그 인문 고전 이런 위대하다고 하는 책들이 행간에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시가 왜 위대하다고 하냐면 다 설명해주면 얘가 그렇죠. 더 재미가 발전할 수 있는 애를 네.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아는 거야. 이렇게 한 줄만 얘기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해서 네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게 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1단계가 되면 네.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1단계는 이제 숨겨놓은 의미까지 숨겨놓은 파악해내는. 철학을 깨달아요. 깨달아요. 철학이라고 할게요. 네. 숨겨놓은 철학을 깨닫습니다. 네. 근데 어린아이 2단계가 되면 네. 드디어 철학을 만들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너무 감동받고 울컥했다는 데일 카네기가 네. 이런 말을 했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네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리면 된다. 뛰어라. 네. 울었어요. 이거 데일 카네기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만들 수 있는 단계만 돼도 어린아이 1단계긴 해요. 네. 근데 2단계는 뭐냐면 만들어진 철학이 네. 사람을 움직여야 해요. 움직여야 돼요. 데일 카네기의 이 문장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였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네. 내가 이 상품에 그 철학을 담잖아요. 담으면 이 상품으로 사람의 마음을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너 이거 사라. 사고 싶게. 이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돈을 무한대로 원한다면 벌 수 있다고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네. 이 힘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책에 이제 익숙해지고 네. 그 책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내가 인생을 바꿨을 것이고 네네. 이게 다음 단계가 되면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뭐 돈으로 바꾸려면 네. 무엇이든지 바꿀 수 네. 있다. 제가 제 책에도 써놨는데 나는 감히 어린아이 1단계가 됐다고 선언한다. 이러면서 제 몸값이 300억이 됐다. 나 이렇게 제가 책에 써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글로 네.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다. 좀 감동도 주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움직여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300억짜리다. 네, 이런 정도면 300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히 어린아이 1.5단계라고 네.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로 가고 있는 저도 네. 단계인데 그래서 이 행간에 숨어 있는 요즘 그것 찾아내는 독서의 재미가 네. 그 어떤 재미보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지금 깨닫는 게 있는 게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말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뇌가 뭔가 돌아간다는 느낌이 안 나고 네네. 그냥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시간을 봐도 네. 또 뭐 봤어라고 물어보면 네.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뭐 멋진 대사 정도 네. 몇 개밖에 생각 안 나는데 책을 보면 네. 같은 2시간을 봐도 참 머리가 막 계속 돌아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 차이가 가장 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행간의 의미를 느낀 제가 심지어 어제 느낀 거예요. 네. 뭡니까? 어제 좀 소개 느낀 좀 해주세요. 이제 이거는 제가 1년에 몇 번씩 읽는 책인데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인데 네. 이게 이제 인문학이에요. 네. 인간이 그 문자가 그러네요. 문자 네네네. 때도 있지만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이 이 제목을 지신 거예요. 네.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해서 네.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인문학이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인문학을 통해서 옛날에 그려온 경제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 그려나갈 경제를 예측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네. 진짜 빅데이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메밀국수집이 제가 10년 했잖아요. 네. 제가 요즘은 온도, 그러니까 오늘이 27도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나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제 따지는 기준으로 한 70% 이러면 27도의 구름 그 정도 그 정도 있으면 520만 원 매출 내일 거의 1, 20만 원 차이로 맞춰요. 거의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인간들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네. 큰 흐름은 결국은 영원하다.
그러니 그 흐름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 머니 트렌드 네. 이런 책들을 우리가 그 보는 트렌드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 왜 아까 네. 우리의 생각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자꾸 커나가지 못하는 네. 그 얘기를 하셔서 이게 딱 떠올랐는데 네. 이거 제가 만든 철학입니다. 개념 없는 놈이 되자. 개념 없는 놈이 돼야 된다. 너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 이러잖아요. 개념 없는 놈이 되자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이 되자. 여기서 이 개념은 네. 최인석 교수님이 이 개념의 개자가 네. 한문인데 네. 평미래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우리 쌀 한 대 주세요 하면 대로 탁 하면 이렇게 하면 싹 밀어내는 거죠. 걷어내는 거. 네. 그 도구가 쌀집감이 있어요. 네. 그걸 평미래라고 해요. 그 도구 이름을. 네. 근데 이걸 한자로 쓰면 개라고 써요. 개념의 개는 네. 그 개야. 네. 무섭죠. 나 이거 보고 너무 무서웠어. 우리의 생각을 깎아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개념이다. 그게 동양의 사고예요. 서양의 사고는 막 튀어나가는 사고예요. 그러네. 그래서 서양 톱은요. 네. 밀 때 깎여요. 동양 톱은 당길 때 깎이고 네. 동양 대패는 당길 때 나무가 깎여요. 서양 대패 유튜브 찾아보세요. 서양 대패는 밀어야지 깎여요. 우리 돈을 이렇게 세죠. 네. 그 좋아하는 돈을. 네. 서양은 돈을 이렇게 세죠. 다 그러네. 나로부터 나가. 네. 서양은 진취적이에요. 우리는 겸손, 미덕, 모난돌이 정맞는다. 네. 해서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기자들한테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못하네. 질문을 못해. 네. 왜?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파악이 그래서 여기에 개념을 가져야 되니까. 뒤에 보면 파악이 또 파악도 한자예요. 손으로 꽉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생각을 꽉 쥐는 거야. 못 나가게.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 질문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뭐 이거 뭐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서양권, 유럽권 보세요. 막 질문하고 난리. 그렇죠. 일단 질문하고 보자잖아. 네. 막 개념이 없어. 생각을 자르지 않아. 네. 막 튀어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와 이래서 우리 그 동양인들이 그걸 겸손이 미덕이다라고 해서 저도 그러니까 무서웠던 게 글 네. 쓰면서 오늘은 글이 잘 써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썼다야 네. 사실. 네. 근데 자꾸 글이 써지는 거네. 수동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뭔가 절대자가 있어서 글이 써진다. 네. 우린 이래서 작아지고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 철학, 내 꿈 이것도. 근데 그냥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나는 그냥 이게 저는 약간 너무 허황된 아니 모든 저한테 DM 보내시고 저는 꿈이 뭐 1,000억 건물주 물론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그냥 외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내가 나는 얼마짜린가를 들여다보면서 그거하고 맞춰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유튜브 보면서 외치고만 했죠. 저렇게 하면 1,000억 되는구나. 나도 그냥 1,000억 해야지. 그렇죠. 이러면서.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000억짜리 사람이 되면 1,000억짜리 건물주든 뭐든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그냥 1,000억짜리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네. 이미 주가를 남들보다는 여기서 본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이 와서 그냥 담기는 겁니다. 돈을 쫓은 게 아니죠. 네. 아까 말한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도 돈을 네. 쫓은 게 아니죠. 그냥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네. 이롭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하고 돌아봤더니 3조의 기업이 돼 있고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책을 안 읽으면 네. 부자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선천적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죠. 있지만 많지는 않다. 책이 거의 유일한 도구라고 봐야 될까요? 유일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 굉장히 좋은 도구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네. 저도 뭐 정말 다 해봤습니다. 네. 근데 책 이상으로 우리에게 과연 생각을 줄 수 있는 게 자꾸 이 개념 네. 자꾸 우리 생각이 깎이는 게 네. 프레임 우리는 마치 우주에 대해서 네. 스타워즈를 보고 네.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요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거든요. 그렇죠. 우주에 대해서 더 네. 많이 상상할 수 있었는데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저는 난독증입니다. 진짜 네.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그러시면 김승호 회장도 한다는 그 켈리 최도 한다는 긍정 확언 이것만 가지고도 나를 네.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또 책을 읽은 만큼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제가 과학적으로 또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제가 학원 아까 안 그래도 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학원의 힘이 뭔지 그리고 학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네. 학원의 힘은 일단 소름 돋게 네.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예요. 제대로 하면.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 시크릿 뭐 이런 책 네네네. 보면서 네. 이거 상상하면 된다고 하니까 되게 막 이거 막 감동 같은 게 막 네네.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네.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제가 확언을 했더니 네. 요즘 출판계가 네.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그리고 제 책이 나왔을 때 사실 저도 이제 3권 정도 내고 또 책을 워낙 많이 책하고 다니니까 네. 출판계 쪽에 아는 분들이 좀 많아요. 농담반 진담반은 이제 제가 제 책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구명하 씨 책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 출판계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다. 그 전작 책 읽고 매출이 신이 되다 정도 팔리겠지. 네. 그게 어느 정도 있냐면 10세 찍는데 한 4년 넘게 걸렸어요. 제가 이번 책 10세 찍는데 그때 처음 와서 우리 방송하고 10세 찍는데 40일 걸렸어요. 40일. 그러니까 4년 걸린 게 40일 만에. 40일 걸린 거예요. 네.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언의 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확언을 하면 왜 이게 그냥 미신처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욕지도에서 이 책을 쓸 때 제가 내 책은 네. 베스트셀러가 됐다. 됐다고 하거나 하는 거군요. 될 것이다.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뇌를 속여야 되거든. 예언자적 완료형이에요. 이 말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네. 이미 완료된 것처럼. 나는 1,000억 벌었다. 그러니까 난 건물주가 됐다. 라고. 그래서 내 뇌를 세뇌시키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제가 만들어낸 철학인데 네. 확언을 하루에 100번 하잖아요. 네. 10번을 하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네. 고명하는 1,000억짜리 역삼동의 건물주가 됐다. 이미 됐다. 하면 뇌가 됐다고? 이러면서 나를 한번 스캔합니다. 그게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철학자들의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됐다 하면 안 됐는데 아직? 그러면 계속 됐다고 외치니까 뇌가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얘가 건물주 안 됐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됐다고 계속 외치니까. 그러면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책을 읽게 만들든가 뭔가를 배우든가. 그러니까 확언의 힘이 뭐냐면 계속 확언을 해봤더니 내가 의욕이 계속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된다 그러죠. 네. 뭔가 하다가 갑자기 1월 1일에 생긴 이 열정이 왜 3일 만에 사그라드나요? 확언 안 하니까. 네, 확언 안 해서 그래. 1월 1일에는 12월 말에 확언하잖아. 나 올해 열심히 산다. 산다. 뭐 하고 3일 지나서 안 하잖아, 솔직히. 안 하죠. 진짜 해보세요. 저는 이거 확언 외치고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어. 그럼 다운된 적이 없다는 거는 저도 책 읽다가 예전에는 슬럼프가 많이 왔어요. 책이 한자도 안 읽어져. 네. 근데 이거 외친 지가 11월 30일 날 마침 또 그거 알고 욕지도 간 게 아닌데 욕지도 간 날이 1년 돼서 내가 일출 보면서 라방했어요. 막 다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나를 한번 촥 스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 나를 스캔해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인가라고 내 뇌가 스스로 검증을 하는데 그러면서 부족하구나. 이러면 뭘 해야 되는 거나를 자꾸 내가 알게끔 그래서 열정을 뿜뿜 해줘요. 그러면 나 지금 365일 넘게 우울하거나 기분이 책이 안 읽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읽는 적적 어제도 제가 이 개념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막 짜릿짜릿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요즘 이래요. 근데 내가 이거의 원천이 뭔가 봤더니 긍정 확언이야. 왜냐면 그 전하고 후하고 내가 달라진 건 그거밖에 없어요. 늘 도서관 가고 늘 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 가는 것도 저는 제가 알잖아요. 예전에는 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즐거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학적인 요소는 반드시 이 뇌가 내 뇌를 나를 스캔한다. 그래서 내 뇌를 속여야 돼. 것이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해야 돼. 나는 300억 벌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를 스캔하기 때문에 이게 꿈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긍정 확언을 하루에 100번씩 외치다 보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액수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노력이 또 함께 가죠. 왜냐하면 뇌가 나를 열정적으로 만드니까 노력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외치던 거 하고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계속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출간한 지 40일 만에 진짜 20일 만인가 네이버가 빨간 딱지 붙여주면 일단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제 책에 이거 언제 나오나 했더니 진짜 한 2주 만인가 제 책 위에 빨간색으로 베스트셀러 딱지를 딱 붙여.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사실 상상의 세계였고 사실 뭐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3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고 이 책은 나오면 한 번 나오면 50만 부 팔리는 거 기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과 싸워서 자청의 역행자 뭐 부인강님의 책들 막 이런 거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한편으로는 외치면서도 이 도마뱀에 내가 네가 베스트셀러 이런 생각 당연히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외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열정은 솟아나고 확신이 커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세상에 와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와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연봉이 3천만 원짜리인 사람은 네. 3천만 원짜리 세상밖에 못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 된 사람은 난 1억이 됐다라고 외치면 연봉 1억이 됐다라고 계속 외치면 걔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가. 내 뇌가. 그러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계속 외치다 보면 박정부 회장처럼 돌아봤더니 어느 날 내가 연봉 그걸 까먹고 있어. 뭔가를 막 하느라고. 돌아봤더니 연봉 1억의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이 확언이라는 게 그런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꿈을 단순히 꾸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럼요. 아니고 이거 네. 확언을 하면서 네. 약간 열정과 의지가 네. 생기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을 뭔가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거를 똑같은 경험한 게 저는 네. 확언을 하진 않았는데 네. 포스트잇에 네. 나는 뭐 얼마를 벌 것이고 내가 네네네. 몇 살엔 뭐 할 네. 거고 이거를 회사 다닐 때 되게 바쁠 때 힘들 때 네. 매일 봤거든요. 어. 매일 그걸 읽었어요. 네. 소리 내서. 맞아.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제가 그걸 확언을 한 거네 그러면. 그럼요. 소리 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책하고 친해지게 할 때 내 네네네. 뇌를 속이라고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내 목소리가 내 뇌가 들어야 돼. 저는 학원을 하는 이유가 뇌야 들어라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 1위가 됐다! 네. 하면 그 순간에 내 뇌가 1위가 됐다고? 이러면서 또 쫙 훑으면서 안 돼, 너. 약간 책- 뭔가 좀 약간 막 부흥회 같은 느낌이 네. 좀 막 나는데 지금. 네. 그래서 학원 진짜 잘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소리 내서 읽고 내 뇌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됐나를 자꾸 또 스캔해서 네.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앤가 네. 하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쓸 때 욕지도에서 네. 딱 써놓고 소제목 한 챕터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읽어봅니다. 도자기를 깨는 장인처럼. 야, 이거 가지고 너 베스트셀러 안 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네. 너 쓰기를 멈추고 네. 우선 책을 좀 더 읽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욕지도에 한 2달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책을 또 한 2-3권 읽습니다. 안 써요. 안 쓰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제가 쓰려고 했던 그 챕터에 대해서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또 또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그게 딱 바뀌고 그래서 썼더니 읽어봤더니 내 뇌가 네. 통과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안 들여다보면 네.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네. 이것도 내가 또 느끼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네. 조용한 방에서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만 말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숨겨놨어 또.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으면 우리는 네. 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나는 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나를 들여다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란을 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불금. 나이트 가가지고 막. 왜냐면 금요일 밤부터 뭔가 네. 나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용한 집에 혼자 있을 때 TV부터 켜는 게 되게 싫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내가 불안하고 뭔가 왜 불안한지 몰랐지. 그게 네. 자기 자신이 들여다보여서 그래요. 우리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자꾸 핸드폰 왜 보는지 알아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네. 이거 죄송합니다. 뭐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전철 안에 가만히 이렇게 핸드폰 안 보고 있으면 네. 자기가 들여다보이죠. 그 옆에 자가용이 가죠. 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나는 왜 지금 저 차 안에 있는 애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나는 왜 지하철에 있고 쟤는 자가용에 있을까? 부모를 잘 만났나? 막 이런 이렇게 말할 수도 생각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와 정말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이렇게 핸드폰을 안 보고 책을 안 봐도 나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들여다보기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게 한없이 편안해 그냥. 네. 불편한 게 싫으니까 편한 대로 도망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도망치지 말란 말이에요. 파스칼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네. 너를 대면해라. 네. 그러니까 아까 부익남께서 책 안 읽고도 그럼 책 안 읽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뀔 수 없습니까? 있냐? 했는데 긍정확언하고 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네. 일단은 그러면 책 안 읽어지면 그냥 계속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천억 건물주가 된다고 했는데 네. 계속 물어보세요. 너 고명한 너가 그러면 천억 건물주가 될 그런 가치가 능력이 있는 놈이냐?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네. 이것만 해도 이거 계속 하죠? 책 읽지 말라고 엄마가 말려도 책 읽습니다. 뭔가를 제가 하게 볼 때.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그러니까 부디 어딘가 이동하고 버스 타고 이러실 때 네. 핸드폰 보지 마시고 네. 책도 읽지 마세요. 멀미 나니까 그냥 앉아서 오케이 오늘 나 출근하는 시간에는 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들여다보자. 그리고 출근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앉아가지고 속으로 그때는 속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럴 때는 나는 천억 건물주가 됐다. 나는 천억 건물주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 10번 외치고 써놔요. 이렇게 10번 외치고 파란 게 이렇게 네네. 제 책에도 써놨는데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이런 걸로 바뀝니다. 네네. 이때 이런 거 쓰는 거 봐봐요.
책을 써서 46만 6,667권 팔겠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도 이때 써놓은 거야. 꿈이 대통령이셨구나. 그게 아니고 이때 전쟁이 나서 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막 그 주목받을 때요. 그러네. 개그맨이 코미디언 출신이잖아. 코미디언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몇 번 외쳐봤는데 난 아니다. 아닌 것 같아. 했는데 근데 이것도 힘 있는 게 난 소름 돋은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지금 독서 모임이 제 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사실 독서 모임은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 팬분들은 아주머니 팬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제 강의에 막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내가 막 교육제도 아이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정치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고명환을 대통령으로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코미디언 출신인데 네. 고명환이 대통령 됐다 이러길래 에이 나도 지금 출마 선언하시는 거야? 예. 그러고 보니까 어머 내가 외친 적이 있었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안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게 되니까 네. 뭐라도 해라 너. 네. 왜 말만 하냐. 그럼요. 네. 그게 지금 일어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책이 안 읽어질까요? 저는 왜 열정이 안 일어날까요? 저는 그냥 우울하기만 해요. 이런 분들 긍정학원 해보시면 네. 저절로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됩니다. 그 부자가 된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명상 같은 것도 있던데 네네. 그런 것도 약간 이거랑 비슷하겠네요. 명상하세요? 아니요. 저는 명상은 안 하는데 네. 이게 명상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명상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상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보니까 뭘 하세요만 있지 네.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에 맞아요. 대한 고민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네. 그 원리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걸 알고 하라.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 끌어당겨졌어요. 심지어 제가 그래서 돈이 내가 300억짜리가 됐다라고 외치기도 했고 내가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책에 썼는데 네. 그러면 300억이 들어오면 내가 그랬잖아요. 300억짜리가 되면 300억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막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300억이 싫어요. 네. 쉬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제가 그 돈을 다 쓸 깜냥이 안 돼. 네.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흘려내보내야겠다. 네. 마음이 막 불안했어요. 그래서 흘려내보내야겠다. 어디로 흘려보낼까 하다가 도서관을 짓자. 이렇게 된 그 거예요. 얘기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네네. 지금 저는 제가 벌어서 300억을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독서 모임의 아주머님들이 같이 짓자고. 고명환 도서관 통장을 만들었어요. 자기 모임에. 네. 그래서 100원도 좋고 200원도 좋고 네. 그냥 고명환이 언제 도서관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뭔 일 생길 때 독서 모임 올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뭐 이렇게 내면 모아놨다가 그게 10,000원이 되든 50,000원이 되든 네. 고명환이 5년 후든 10년 후든 할 때 네. 모인 돈을 네. 우리 독서 모임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벽돌에 우리 독서 모임 이름 하나 써달라 네. 하자. 네. 네. 이래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어떤 분당의 정형외과 네. 원장님께서 네. 고명환 씨가 공짜를 줘라. 제가 그 전 책에 마케팅 네. 최고의 마케팅은 공짜를 줘라다. 네네네. 했더니 제가 그거 읽고 감동받아서 제가 그냥 책을 50권을 사서 오시는 그 고객분들께 그날 온 분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주려고 하는데 네. 정말 죄송한데 와서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오늘 지금 분당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네. 사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분도 간절히 바래서 나 진짜 그런 DM이 막 수천 개가 오니까 네. 건너뛰잖아요. 네. 잘 못 읽고. 네. 근데 이분 거 우연히 또 봐지고. 이렇게 봐지고 저는 이게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눈에 띄고 네. 사실 책 50권 이제는 못 갑니다. 이 방송 보고 저도 해주세요. 저 욕지도입니다. 네. 저 좀 만나주세요. 처음이고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이런 책이 팔릴 거라는 거 제가 네. 외친 거 네. 이런 게 지금 다 끌어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도서관에서 손님을 끌어당긴다. 이 얘기했어요. 네네.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도서관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네. 이제 어떤 마케팅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될 거니까 충분히 그게 여파가 돼서 이제 손님이 더 많이 몰려온다. 그것도 맞았는데 네. 되게 그냥 구체적으로 네. 오늘 하루는 우리 그 식당의 매출에 네.
반이 사인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냥 사인을 받으려고 온 김에 그냥 밥 먹자 이래갖고 그 독서 모임 분들이 3, 4, 5, 뭐 7명, 8명, 6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그날 하루 매출의 반을 그분들이 올려주고 가신 거예요. 내가 도서관에서 끌어당긴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네네. 네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더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000일 동지들을 지금 이제 만들고 네. 있는데 네. 이제 아침 긍정학은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1000일 됐을 때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빌려가지고 저 아이유 싸이 콘서트처럼 네. 한꺼번에 같이 외쳐서 네네네. 그게 또 이 같이 외치는 힘이 또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외침을 우리 귀로 듣고 몸으로 그 에너지가 막 서로 받고 이런 거를 1000일 할 겁니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후면 네. 합니다. 이제 2023년, 24년. 아, 그러네요. 1000일 네. 됐을 때 한다. 네네네네. 아, 그때까지 아이유만큼 네. 콘서트를 꽉 네. 가득 채울 수 있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0일 동지를 지금 끌어당기고 계시기 만들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